들어봅시다. 팝업. div 하나의 클래스 이름을 예를 들어서 팝업이에요. 팝업. 이거는 뭐 따로 내용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있는 그 div는 예를 들어서 클래스가 컨텐츠의 컨이래요. 이 컨텐트 안에는 버튼이 하나 들어가 있대요. 버튼의 클래스는 뭐랄까 팝업 버튼. 그래서 팝 btn 주식이 나름이에요. 그 다음에 얘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팝업 버튼 이러고 있대요. 자, 그러면 그 아래는 제가 이제 저길 써볼게요. 그 뭐더라? 로렘으로 한 이제 20 정도만 해도 충분히 길게 나올 거예요. 이제 CSS를 좀 건드려 줄게요. 우리 팝업이라고 하는 저거를 가운데에다가 우선은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위드 뭐 한 300에 하이트 300 넣으면은 이렇게 나오고,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로 우선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으면 이제 핑크로 제가 띄워봤어요. 이 팝업이라고 하는 건 그러나 그 컨텐츠들의 위에 떠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 처음에 들어가면 막 떠 있는 그 팝업, 그거 만들어 보는 건데, 우선은 저기 컨에도 조금은 가운데로 모아줍시다. 그래서 마진의 0에다가 오토 좀 주시고요. 위드를 1000픽셀 이렇게 주면은 조금은 공간이 생기죠. 이렇게 놔보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팝업을 그래서 겹쳐 놔야 돼요. 겹쳐 놔야 되고, 뭔가 눌렀을 때 저 팝업 버튼을 누르면 나오고 떨어지면은 안 나와야 되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보고 싶어요. 포지션 해야죠. 그래서 포지션으로 앱솔루트를 넣어야 됩니다. 넣게 되면 겹쳤고요. 얘를 중앙으로 보내는 거는 어떻게 보내는 약간 공식적인 게 있었냐면은 탑에서 50 밀고 레프트에서 50을 밀어요. 기준점이 왼쪽 위이기 때문에 이것의 그 지점이 정확하게 가운데가 아니라 여기 있는 꼭지점이 가운데죠. 우리가 보고 싶은 가운데는 여기에요. 그래서 그때 뭘 썼었냐면은 트랜슬레이트 해서 우리 그 Y랑 X축을 바꿔줬어요. 트랜슬레이트 X에 마이너스 50% 넣고 띄어서 트랜슬레이트 Y에다가 마이너스 50% 넣었는데, 이거를 있잖아요. 좀 줄여가지고 한 번에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쓰냐면 XY가 아니고 그냥 트랜슬레이트만 넣어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콤마 찍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이렇게 하면 중앙에 이제 위치를 시켰어요. 처음에 화면이 나왔을 때 딱 중앙이라서 지금 잘 맞죠. 보더 같은 것도 좀 넣어줄까요? 보더는 뭐 5픽셀 솔리드 블랙 같은 것을 넣어줍시다. 그럼 구분이 확 되겠죠? 이 팝업에 좀 효과 같은 거를 줄 수가 있는데, 보통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박스 섀도우라고 하는 건데요. 10픽셀, 10픽셀, 그 상하좌우 네 군데를 주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 기본값, 이렇게 그림자 효과 입체적으로 낼 수 있어요. 여기에 RGBA 넣어서 그 투명도가 조절이 뭐 0.8 정도 주시면은 얘가 점점 투명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0.2다 그러면 되게 연하죠. 여기 그림자 부분 이 부분 있는데 연하게 나오고, 7 이러면은 그림자가 어느 정도 비쳐요.
이게 박스 섀도우에서의 픽셀은 저거의 길이 같은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10 넣으면은 위에 아래가 없죠. 그래서 좀 찾아볼까요? 박스 섀도우 CSS X축이고요. Y축이 이렇게 들어간대요. 그 다음에 그 얼마나 그 경계를 흐릴 것인가 하는 게 이거고, 그래서 보통 3개를 썼는 게 이게 맞아요. 보통 이렇게 써요. 그 다음 칼라 넣고, 그 칼라 넣는 부분에 저는 투명도를 넣은 거죠. 그러면은 이게 10이랑 10은 길이를 얘기하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50이래요. 저거 엄청 길어지는 거죠. 여기 들어가는 거고, 10에 10에 세 번째 있는 게 그 경계를 좀 흐릿하게 하는 건데, 뭐 50픽셀 같은 게 되면 이제 거의 뭐 경계가 중간이 되는 것이고, 이런 것까지 10픽셀로 주면은 약간만 들어가는 거예요. 30? 그래요? 30%? 50% 넣을까요? 위에 떠있는 듯한 효과를 이제 냈으면은 팝업이 우선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얘 어떻게 하면 돼요? 디스플레이만 논으로 넣어주시면은 사라집니다. 이 상황에서 나는 저 팝업 버튼만 이것만 클릭하면은 이 팝업 태그가 다시 디스플레이 블럭이 되면 되겠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좀 오시죠? 호버 될까요? 호버랑은 좀 다르죠? 클릭의 요소는 온클릭 또는 jQuery의 클릭이에요. 맞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호버는 아니고 온클릭을 쓰셔도 되는데, 이제 jQuery 자바스크립트에서 그냥 클릭 함수 쓰는 게 좀 편해요. 그래서 내가 클릭하고자 하는 거를 먼저 잡아야죠. 클릭하고자 하는 거는 popbtn이라고 하는 저 클래스를 가진 태그의 버튼이에요. 이 버튼을 내가 클릭을 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얘가 클릭이 됐을 때 저 팝업 버튼의 div가 디스플레이가 저희가 나와야 되죠. 블록. 근데 클릭을 어떻게 했었냐면, 우선은 저기 함수 실행 정도로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함수를 하나 만들어 주자고요. 펑션 팝업. 펑션 팝업은 저 팝업 클래스를 찍는데요. 이거 찍을 때 있잖아요. 클래스 찍는 것도 CSS에서 하듯이 그냥 점 찍고 찍으시면 되거든요. 요런 게 jQuery의 강점이긴 해요. 여기 점이 클래스고요. 만약에 id를 좀 써야 돼, 그러면은 이제 샵으로 찍으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 팝업이라는 게 id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요 팝업에 대한 CSS를 디스플레이가 블록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요런 함수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함수 만들었으니까 클릭했을 때 이 팝업이라고 하는 함수를 넣어주면은 되겠죠. 그러면 팝업 btn이라고 하는 거를 눌렀을 때 지금 jQuery가 혹시 안 들어갔나? 그건 아닌데, 어디 오타가 났나? 아이디 말고 일단 클래스로 해볼까요? 점 팝업
팝 btn의 버튼을 눌렀을 때, 이게 지금 ID 선택자가 좀 잘 안 먹었던 것 같아요. 우선 클래스 선택자로 해보세요. 눌렀을 때 떴죠? 뭔가 다시 하고 싶어요. 그 얘가 새로 지금 렌더링 돼야 되는데, 그런 거는 뭐 잠깐 뭐 하나 썼다가 지워보세요. 다시 돌아갈 거예요. 여기서 팝업을 누르면 이게 클릭 그 함수가 실행이 되고, 함수 실행이죠. 팝업이래요.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블록화 시키면 나옵니다. 잘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클릭하는 것이 뭐를 눌렀을 때 클릭할 것인가 이런 것이고요. 클릭했을 때 무슨 일을 할래 하는 거는 함수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라서 이 태그들의 이름을 명확하게 구분 지어 주시면 됩니다. 나는 뭐 굳이 함수를 쓰기 싫어 라고 하면은 이런 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클릭도 안 눌렀는데 자꾸 되죠. 자동 럼 때려가지고 클릭을 안 눌렀는데 이거는 그냥 넣어봤어요. 워낙 자바스크립트가 자유도가 높아가지고 그냥 넣어봤는데 그렇게는 잘 안 되는 것 같고, 요게 일단은 기본 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함수가 중첩적으로 쓰이는 부분이라 그렇죠. 클릭도 약간 함수 호출인데 얘에 대해서 CSS도 넣어야 돼. 근데 CSS도 함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나 부분이었는데, 이 정도 넣어보시면 되고. 자, 지금은 그래서 눌렀을 때 나오는 거는 구현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필요해요? 다시 꺼야죠. 꺼야죠. 네. 꺼보세요. 네? 꺼보세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끄기 전에 내가 지금 버튼을 이걸 눌렀을 때 나오게 했는데, 만약에 이게 아니라 바디라고 하면요. 바디. 그럼 뭐 아무 때나 제 마우스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 거 눌러도 나오겠죠. 이제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사라지는 거 해주세요. 팝 btn 팝업. 그러면 X자를 만들려면은 팝업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여기 버튼 하나 넣을까요? 버튼은 이렇게 X래요. X. 잠깐 팝업 좀 띄웁시다. 지금 이게 안 먹네. 이 버튼 여기 있잖아요. 얘를 오른쪽으로 보내면 되죠. 이 X 버튼을 내가 오른쪽에만 보내면 되는데,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되게 지역적이죠. 내가 바꿔야 될 게 좀 공통적인 게 아니에요. 나는 이 딱 명확하게 요 버튼만 바꾸면 될 때, 그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 태그의 속성을 좀 사용을 해보자고요. 여기 안에 있는 요소가 오른쪽으로 가길 원해요. 근데 버튼은
봤다시피 한 줄에 나오는 인라인의 그런 요소거든요.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내가 블록으로 바꿔주고, 그런 다음에 텍스트 얼라인 센터 해주면 어떨까요? 아, 센터가 아니라 이제 라이트로 가야죠. X가 오른쪽으로 지금 가는 거를 생각을 했는데 조금 잘못 봤죠, 대상을. 버튼이라고 하는 저 동그란, 네모난 저 친구가 오른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만든 건 텍스트 라인은 버튼 안에 있는, 그죠? 안에 있는 거 X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내가 좀 잘못 생각했죠. 그러면 지금 블록을 만들어 주긴 해야 돼요. 왜냐면은 오른쪽으로 가려면 공간이 필요해서 뭐 해야 되냐면 마진. 아니, 맞아요. 마진에 레프트를 이제 오토 정도로 하면은 이걸 밀 거예요, 저쪽으로. 약간 위치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은 패딩 좀만 넣어줄까요? 마진 넣어줄까요? 마진 라이트 뭐 한 10픽셀? 5픽셀? 뭐 이런 식으로. 마진 탑도 한 5픽셀 정도만 넣어도 될 것 같아. 5픽셀. 자, 이렇게 하면 살짝 떨어진 이제 끄기 버튼이 완료가 됐어요. 워낙 그 지역적이잖아요. 국지성으로 내가 바꿀 때는 이런 게 오히려 더 편합니다. CSS 굳이 건드리면은 너무 길어져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눌렀을 때, X자를 눌렀을 때 나는 팝업이 꺼지게 만들고 싶으면은 이 버튼에다가도 그거를 해줄 수 있겠는데, 제가 이제 또 선택자를 또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우선은 지우는 펑션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펑션에서 팝업이 아니라 약간 하이드라고 할까요? 팝업 하이드, 팝업 언더바 하이드 해서, 이 팝업이라고 하는 태그가 디스플레이가 다시 논이 돼야 돼 라고 해주는 건데요. CSS가 원래 논이었죠. 내가 다시 돌아가는 거였죠. 그래서 이거 논이라고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비운 채로 놔도 돌아가요. 자, 얘가 하이드래요. 그럼 나는 뭐 하면 돼요, 이제? 저 고르면 되죠? 고를 때 얘가 팝업 창의 버튼이었단 말이에요. 그 팝업이라고 하는 거 클래스니까 이렇게 점 찍고 팝업 써주시고요. 이 팝업이라고 하는 것의 자녀인 버튼 아니에요? 그대로 볼게요. 그대로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클릭했을 때 이제 팝업 하이드를 하면 되죠. 해볼까요? 팝업 나오고 이거 누르면 지워지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그 기존의 자바스크립트의 문법을 안 봐서 그런데 대단한 거예요. 이게 대학생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CSS의 결합인 거죠, 느낌이. 얘네들 되게 별개거든요. 막 얘는 문법 완전 달라요, 사실은. DOM 이런 거 해가지고 써야 되는데, 이런 방식을 쓰면 이제 요거 하나로 막 다 해결돼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닫아볼 수 있어요. 자, 좋은데 약간 마음에 안 드는 거, 마우스 모양이 안 바뀌어요. 마우스 모양을 지금 바꿔주고 싶은데, 마우스 모양 바꾸는 거가 얘를 버튼이라고 하는 거를 그 안쪽에 내용을 A 태그로 싹 다 넣은 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팝업 버튼 이 부분을 A 태그로 감싸서 A 태그를 블록화해서 늘려줘가지고 하이트 100, 위드 100 넣으면은 이 버튼에 갇힐 거 아니에요? 커다랗게 뭐 그렇게 해서 써도 되고, 굳이 지금은 그런 게 필요한가 싶은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링크는 아니니까. 그래서 CSS에서 쓰는 거 호버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뭐였죠? 팝업 btn에서 그거를 이제 호버했을 때 뭐를 하면 되냐면 커서를 포인터로 넣어주시면은 이런 게 되죠? 이렇게
팝업에도 넣고, 그 다음에 이게 팝업의 자녀인 팝업 자녀 버튼 얘한테 호버를 넣었을 때 그것도 그 커서를 포인터로 바꾸라 그러면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바뀌고 여기 바뀌고 이제 진짜 클릭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커서는 CSS가 하고 도구 쫙 깔아놓고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다 막 상호 보완이에요. 얘네 세 개가 진짜 다 알아야 돼요. 나는 JS, 자바스크립트 너무 뭐 복잡해, 너무 함수스러워. 그래서 난 CSS로 다 해버릴 거야.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있잖아요. 자바스크립트로 나는 모든 걸 다 할 거야는 좀 돼요. 그건 좀 그럴 수 있다예요. 자바스크립트에 그 한번 좀 뉴스를 좀 보셨던 분들은 그 모든 거를 자바스크립트로 하게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인터뷰도 있고 했는데 기능과 이 성능, 특히 성능 부분이거든요. 컴퓨터가 좋아지면서 브라우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아진 거예요. 원래는 자바의 그 파이썬이든 그런 기능을 못했던 놈이 이게 좋아져 버려가지고 얘가 연산 막 다 해버리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바스크립트로 막 다 처리할 수가 있게 되면서 또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좀 자유도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개발자 세계에서 이게 계속 개발이 되어서 이제 라이브러리인 그 리액트, 플러터 이런 것들이 계속 개발이 되면서도 부각을 받고 있어요. 닫고 열고 닫고 열고. 아까 그리고 해보려고 했던 게 뭐였었냐면은 요 팝업이라고 하는 펑션을 그냥 클릭하는 여기다가 넣어보려고 했잖아요. 제가 이거 아이고 지금 뭔가가 잘못되고 있어. 이거 해볼게요. 자, 팝업 여기 부분에다가 넣으면 되잖아요. 자, 함수를 여기 클릭에다가 넣었어요. 이렇게 했을 때 될까요? 된다. 돼요.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 팝업이라고 하는 이름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이거는 클릭했을 때 그냥 실행하는 그런 요소로 들어간 거라서 익명함수 쓰시면 돼요. 잠깐 기다렸다가 렌더링 다 됐으면 되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줄여서 쓸 수도 있기는 하다입니다. 이렇게 줄여지잖아요. 근데 이게 클릭을 하면은 그때 펑션을 만들어 쓰는 거예요? 한 번 쓰고 끝? 예. 이게 익명함수는 그때 쓰이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펑션이 없이 제가 아까 그냥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렌더링 되면서 아까는 클릭되는 것이 되기 전에 우선은 이러한 그 코드가 실행이 된 거였네요. 그렇지만 이제 이걸 함수로 만들어내면은 그게 실행이 됐을 때 들어오게 돼요. 실행이. 그래서 이렇게 줄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줄여 쓰는 것 중에 이렇게 화살표로 썼던 거 있잖아요. 얘는 근데 리턴 값이거든요. 지금은 리턴 값으로 가는 건 아니고 그냥 CSS 함수를 쓰는 거기 때문에 약간 느낌이 좀 달라요. 이건 좀 이게 내용이랑 좀 안 맞는 질문일 수 있는데 원래 팝업이 뜨면 네. 링크가 걸려 있잖아요. 그 탭. 맞아요. 링크가 네. 보통 걸렸죠. X표는 꺼지는 게 맞다면 X표가 아닌
저 분홍색 공간은 링크로 돼야 되는데 x가 링크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도 구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 되겠죠. 하다 보시면 이제 안 되는 게 없지 않아요? 다 됨. 그 상상하시는 네. 구현이 될까 하는 모든 건 된다고 봐요. 예. 무서운. x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참 이렇게까지 세상을 바꿀 정도로 영향력을 끼치게 된 거는 아마 상상력 때문이지 않을까.